여보세요. 여보세요, 신부님. 저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악마가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게임을 해보자. 난 네가 나한테 한 방만 날려주면 돼. 이건 새로운 드라마도 코미디도 공포 영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건 가장 내밀한 영화의 시작입니다. 거칠고 퀄리티 있으면서도 집에서 심지어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죠. 성인 영화는 거의 모든 사람이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창작물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어덜트 산업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콘텐츠를 대형 스튜디오에서만 제작했지만 요즘은 집에서 직접 만들고 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저는 세르비아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많은 성인 영화 제작자들이 바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깐만 성인 영화를 촬영할 거예요. 준비돼요. 내 첫 번째 포르노브 영상. 성인 영화는 미친 쾌락에 대해 다루지만 카메라 뒤에는 때로는 종종 고통과 피로가 남습니다. 섹스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촬영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연출된 것입니다. 카메라. 그냥 카메라가 돌아가기만 해요. 네. 주로 한 손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요. 힘들어요. 카메라 앞에서 8시간 버틴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몸이 그 부담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첫 촬영에서는 절대로 얼굴에 쏘지 마세요. 제가 카메라를 치우면 카메라가 온통 피범벅이 돼 있어요. 노인에게도 포르노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족 사업이 남과의 친밀한 관계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버틸 수 없죠. 저는 처음으로 톨리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촬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어요. 누드 스타들은 꽤 많은 돈을 법니다. 포르노브의 영상을 올려야 해요. 왜냐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에스코트 요청도 정말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자가 얼마를 제안했더라? 5,000달러인가 유로를 제안했어요. 어떻게 자기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죠? 우리는 코, 턱, 그리고 그 외의 부분만 촬영해요. 말하자면 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대충 그런 식이에요. 교회에서 타락한 영화로 정말 그런 일도 가끔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자비롭지 않으니 좀 장난칠 수도 있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제가 나쁘면 뭘 보고 있죠? 이걸 본다면 더 낫다고 할 수 있나요? 넌 나중에 잘못될 거야 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말썽을 부릴 때 말하곤 했어요. 누가 알겠어요? 나쁘게 좋게 끝날 수도 있죠. 특히 내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을 구독한다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내 음악도 음악 플랫폼에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곧 이 사운드 트랙도 올릴 거예요. 자, 시작하자. 이쪽은 나타샤와 톨릭, 다정하고 소박한 부부예요. 거리에서 이 두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귀엽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인터넷에서 톨릭과 나타샤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는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직한 형사 투칼리스입니다. 루나 레빈, 나 정말로 이러니 이거 큰일 났어. 진짜 큰일이야. 그래. 꼭 옷을 벗어야 하나요? 내가 보기엔 정말 꼭 필요하지. 이 장면들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좀 더 독점적인 촬영 현장 영상입니다. 어떤 악마요? 그래도 정말로 드라하.
이 친구들은 세르비아에서 살며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매우 정교회적이어서 전봇대에 예배 광고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성인 영화관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집벽에도 하트가 가득 그려져 있을 정도예요. 폴릭과 나타샤는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런 돼지 같아. 우리는 지금 이사 중이에요. 하지만 집은 정말 멋져요. 그런데 수입이 더 늘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일을 해나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뭔가 촬영해봤어요? 네, 물론이죠. 보통은 고양이를 먼저 드리지만 우리는 바로 카메라를 켜요. 개인 엘리베이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딱 두 가구만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엘리베이터가 워낙 개인적인 공간이라서요 20분쯤 점유하고 컨텐츠도 촬영할 수 있겠네요. 여기 정말 깨끗해서 슬리퍼도 필요 없겠어요. 아니에요. 씻는 게 좋아요. 양말에 먼지가 좀 남아있어요. 입구에만 해도 촬영할 만한 장소가 10군데는 있네요. 여기서 이미 어디서 촬영하셨어요? 유일하게 우리 겨우 옷만 갈아입었어요. 오 마이 갓. 여보 비켜봐. 성수물이라도 챙겼어? 아 못하겠어. 연기가 났어요. 사실은 좀 더 아담한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요. 여기는 아담하지 않네요. 여기는 주거 공간만 해도 213이나 215제곱미터고 테라스까지 합치면 240제곱미터예요. 혹시 그런데 집주인분이 여기서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사실상 본격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 말 안 했어요. 이 영상을 아마 모두가 볼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는 모두가 우리를 보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걸 위해 우리가 일하는 거죠. 펜트하우스에는 침실이 많고 휴식 공간과 자쿠지도 있어요. 이건 순전히 촬영용인가요? 네.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서도요. 자쿠지에서 촬영한 콘텐츠는 혹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딱히 흥미로운 포즈를 많이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작은 사이트용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자쿠지, 영화 감상 공간, 그리고 큰 테라스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곳이 저희 집이에요. 이전 아파트는 60제곱미터였는데요. 정말 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이 침대는 혹시 뭐예요? 이거? 여기가 저희 방이에요. 아직 여기서 잡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짐이 아직 다 옛날 집에 있어서요. 하지만 점점 이사하고 있어요. 벌써 몇 가지 물건이랑 장비는 옮겨놨어요. 폴릭과 나타샤는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주요 허브에서 3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거기서 구독자도 30만 명이 넘어요. 이건 유튜브 버튼 같은 거예요. 네, 이건 허브에서 받은 버튼이에요. 20만 구독자, 10만 구독자 기념이에요. 이 버튼들도 벽에 자리 잡을 거예요. 다른 플랫폼도 이 친구들이 장악했어요. 작년에 루나 롤리는 정말로 엑스햄스터 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떤 플랫폼인가요? 네, 맞아요. 이건 바로 빅3에 들어가요. 푼허브. 나타샤는 파트너사에서 보내준 옷, 굿즈,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 파트너사들은 성인 콘텐츠에 대해 후하게 지불하죠. 이런 민소매 셔츠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아요. 따뜻한 트레이닝복도 있죠. 게다가 그중 2벌은 친구들이 선물해줬어요. 예를 들어 이건 3월 8일에 저한테 보내줬던 거예요. 이것도 새해 보내줬어요.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옷감도 좋아요. 계약상의 옷들을 입고 계속 뭔가를 촬영해야 해요. 이 가운 입고도 이미 촬영했나요? 네, 머리에 그거 뭐 썼어?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왜 그래?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혹시 빨아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누구한테요? 아무한테도요. 추파춥스. 네. 여기요. 쉽지 않았지만 오늘의 주인공들 영상을 정말 전부 다시 한번 봤어요. 여기에는 올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순간들은 이미 제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뒀어요. 거기서 여러분도 우리 스타들과 함께 굿즈 추첨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바로 들어와서 구독하세요. 텔레그램에서 저는 보바 카르마노프입니다. 항상 이들이 포르노 배우였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나타샤는 노래를 불렀죠. 저는 사회자 역할을 했어요. 또 가끔 거기서 뭐라도 중얼거리곤 했죠. 그리고 본업에서는 단체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아주 큰 앙상블의 멤버였고 민요나 온갖 애국적인 노래들을 불렀어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됐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 성공이나 어떤 결과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죠. 만성적인 무일푼 생활이 이들을 모험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른들 영화를 찍을 거야. 준비돼? 이 일은 10년 전 일이었어요. 그때 톨리크는 어덜트 산업에 관한 책을 접했죠. 저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샤에게 갔어요. 당연히 그녀는 그걸 승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삶이 그 생각을 다시 보게 만들었죠. 카메라를 켜고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의 옷차림으로 다시 앉았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그리고 그냥 5, 6분 정도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벌였죠. 멈추고 다시 돌려봤어요. 나타샤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영상은 절대 찍지 않을 거야. 지워버려. 왜?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 마음에 안 들었어요.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래 아니면 뭐야? 아니,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는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아직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아이디어는 잊었지만 영원히 잊은 건 아니었어.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걸 하게 됐을 때는 난 괜찮아져서 그래 해보자는 마음이었어. 첫 번째 영상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커플로 촬영을 시작했을 때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 우리는 포르노브에 영상을 올리라고 적극 권유받았어.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랬거든.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어떤 문제였냐면 어떻게 하면 아무도 우리를 절대 찾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촬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말이지. 우리는 코, 턱,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찍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것만 대충 그렇게 말이야. 그래서 찍었는데 첫 번째 영상은 정말 예쁘지 않았어. 업로드 후 생각했지 이제 됐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유명해질 거라고 곧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아무도 우리 영상을 보지 않았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도전해보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전체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지. 그 기념으로 나타샤가 판지로 갈색 베네치아 가면을 만들었어. 반짝이는 걸로 조금 잘라냈지. 업로드했는데 또 아무도 안 봐. 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마 가면을 벗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해야 해. 그때 나타샤가 바로 비전 카드를 꺼냈지. 내가 그러더니 렌즈를 끼겠다고 했어. 나타샤가 렌즈를 끼는 거야. 맞아. 나타샤가 렌즈를 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아무도 절대 못 알아볼 거야. 얼굴을 공개했다는 걸요? 바로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정말로 그냥 평범한 시청자조차도 그냥 그걸 안 봤어. 그때는 이미 경쟁이 꽤 치열했거든. 정말로 성공한 첫 영상을 찍은 건 무려 2년간 열심히 일한 뒤였어요. 그럼 2년 동안은 수입이 없었던 건가요? 수입이 있긴 했지만 정말 아주 소박했죠. 처음부터 바로 대박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선 예측할 수 없어요. 저희가 2년간 영상도 찍었고 그 영상의 스토리도 거기엔 때로는 꽤 복잡한 영상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랑 나타샤가 차를 타고 우리 도시로 돌아가던 중에 빈 들판을 봤어요. 그래서 저 들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했죠. 그리고 5분짜리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타샤는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죠? 빵 그 영상이 인기를 끌었고 돈 벌었죠. 그때 생각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스토리 영상을 찍고 있었지? 사람들은 아마 이런 단순한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신경 써서 만드시잖아요. 네. 우리한테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또 좋아요. 저는 진짜 즐기고 너무 재밌어요. 이미 세르비아의 수도이자 발칸의 어덜트 콘텐츠 중심지인 베오그라드입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시대의 거칠고 웅장한 건물들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그만큼 강렬한 영화들도 촬영됩니다. 베오그라드에는 토마와 보다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결혼했고 러시아에서 이주해와 솔직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운전자용 ATM이에요. 차를 타고 와서 현금을 뽑는 거죠. 유용한 기계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제는 현금 디나르로 해야 하거든요.
도시를 가로질러 거대한 도나우강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강변을 산책하거나 자연 속에서 콘텐츠를 찍는 걸 친구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저런 물에는 솔직히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요, 저도요. 정말로 나는 누구에게도 수영을 추천하지 않아. 왜냐하면 벨고로드에 사는 120만 명의 모든 주민들이 정화 시설도 없이 모든 폐수를 바로 이곳으로 흘려보내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변기에서 나오는 오물도 말하는 거야? 근데 저기 애들이 수영하고 있네. 물론 슬로벤스크 출신은 아니겠지. 보바와 토마의 허브에는 500만 조회수가 있어. 조회수 얻으려고 애들이 큰 위험 감수했지? 여기 혼자 앉아있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그 영상들마다 애들이 낯선 행인들에게 들키기도 했지만 촬영은 계속됐어. 모두 다 핫한 콘텐츠와 아드레날린을 위해서지. 아, 저 등대 멋지다. 괜찮네. 우리가 등대 뒤에 숨으면 우리를 못 찾아. 위험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했어. 내 지인 2명이 문제를 겪었었지. 한 명은 러시아를 떠나야 해서 전쟁 나기 전부터 이미 떠났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직 러시아에 살고 있어. 작은 도시에서. 그리고 뭐 다들 서로를 다 아는 분위기지. 그리고 그들 중 한 명과 함께 콘텐츠를 찍는 여자아이에게 관심이 있던 어떤 동창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뭐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긴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인 것 같아. 사실 성인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걸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자신들이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다는 걸 온갖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했어. 그리고 어떻게 단순히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 했지.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은 폰협의 채널이 있나요? 그게 바로 유포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우리는 좀 더 합법적인 나라로 옮기기로 했어. 거기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고 이웃이 네가 뭘 하는지 일러바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바로 세르비아 자유의 또 다른 단면이야. 벽에는 변태에 관한 무언가가 적혀 있어. 한때 토마는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나는 아마 18에서 22살쯤부터 오순절 교회에 다녔어. 나는 정말 착한 아이였고 항상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대학에서도 잘했어. 그리고 그게 어쩌면 나를 점쟁이에게 이끌었을지도 몰라. 왜냐면 나는 항상 너무 착한 아이였으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자비롭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장난 좀 치셨네요. 장난치는 거 마음에 들었어? 아마 그 안에서 더 많은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 여기가 바로 베오그라드의 아이들이 노는 마당이야. 이 동네를 위에서 보면 빨간 지붕 판넬 아파트, 교회 말고도 바로 옆에 검은 묘비가 있는 묘지도 있어. 그러니까 멋진 영상을 찍을 만한 장소들이 있어.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 또다시 그래피티가 보여. 여긴 토마에 관한 뭔가가 있는데 그린 사람은 보바가 아니야. 저 배는 감자를 배달하는 것 같아. 여기서 뭔가를 파는 건가? 하지만 보바는 잘 몰라. 처음에 친구들은 500유로 이하로 뭔가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는 반지하층만 제한받았어. 불편해. 근처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어. 뭐 전체적으로 나는 편하네. 잘 모르겠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앉아서 예를 들어 식탁에 있거나 TV를 보고 있는데 창문이 바로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집에는 작은 편이 아닌 개가 있다. 물지 않게 하려면 밥을 줘야 한다. 앉아. 집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보통 개를 어디에 가둬두나요? 아니요, 예전에 발코니에 가둬뒀을 때마다 항상 낑낑대고 울고 그랬어요. 유리창에 혀를 대고 핥으면서.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냥 유리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낑낑대면 나가려 해요. 촬영 때 카메라 조명이 켜지면 바로 알아요. 모니카 자리 하면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어요. 촬영 위치에 따라 자리를 옮겨요. 끝나고 카메라를 끄면 모니카 이제 괜찮아 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집안을 돌며 저 사람이 뭘 하는지 확인해요. 가끔 화면에 잡혔죠? 네, 주로 거울에 비춰서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얘가 직접 참여 안 하면 문제 없어요. 에어컨을 켜볼까? 이거 정말 너희 영상 시작부분 같아. 아, 뭐 괜찮아. 그런 시작도 있었어? 에어컨 얘기 없지.
당연히 썼지. 너무 덥다. 진짜 도움이 필요해. 에어컨 나오는 건 못 찾았는데 바로 계모 나오는 장면을 찾았어. 그랬어? 또 시작이네. 케이크 먹을래? 그래. 근데 난 케이크 좋아하지 않아. 그럼 이거 버려야 돼? 아빠가 먹을 거야. 근데 진짜로 새 영상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이젠 그렇게 많이 고민은 안 해. 한때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걸 그냥 똑같이 따라해보려고 했었지. 근데 그건 전혀 인기가 없었어. 그렇게 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여. 대사를 외우는 느낌이라 진심이 안 느껴져. 나도 그런 진심 없는 영상 봤어. 진짜 의욕 떨어지더라. 여기서 주로 콘텐츠 촬영해? 아니면 장소 바꿔야 돼? 우리는 거의 다 여기서 찍어. 침대, 소파, 의자, 주방, 테이블 바꿔가면서 테이블도 마찬가지야. 바닥. 전에 모스크바에 살았을 때는 아파트가 없어서 호텔이나 아파트를 하루 동안 빌리곤 했습니다. 여기선 그런 거 안 해. 근데 시청자들은 계속 같은 인테리어여도 신경 안 써? 사실상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면 침대 하나만 가지고 찍는 모델들도 많거든. 자세나 조명만 바뀌는 정도지. 우리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는 콘텐츠도 장소도 바꾸는 걸 좋아해. 뭔가 새로운 영감이 생기는 것 같거든. 사실 이제는 보바가 소파를 정말 싫어해. 여기서 뭘 찍을지 얘기할 때마다 소파에서 찍자 했더니 소파만은 안 된대. 그래서 그날 영상 못 찍었어. 보바가 집중을 못했어? 아니 그냥 이제 완전히 질린 거지. 그래서 배경을 바꿨어. 이런 게 우리만의 동기부여야.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시작은 했어. 일은 해야 하니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동기부여가 소파에서도 통했던 것 같네. 거의 모든 동기부여 문구가 돈에 관한 거야. 심지어 이 집 와이파이 이름도 머니플로우야. 주방이 검은색이라 예쁘게 나오지만 실용적이지 않아. 얼룩이 자주 생기고 잘 안 닦여. 아마 화면에도 얼룩이 바로 보이겠네. 지금도 이 얼룩들이 보일 것 같아. 이 주방은 영상에서 여러 번 등장했어. 우리 집은 아주 작아. 수납장은 소품이랑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어. 루빅스 큐브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이미 사용됐어. 혹시 내가 만져도 괜찮아? 아니. 여기서는 뭐든 만져도 돼. 우리랑 보바는 정말 여러 군데서 일했어. 판매원, 각종 매니저, 보조 등등 다양한 일을 했지. 그러다 우리끼리 생각했어. 이제 그만 월급 3만 루블은 충분하다고. 이제는 제발 우리 자신을 더 비싸게 평가해야 한다고. 그래서 불로자가 2달 동안 월급도 없이 출근했지. 나는 2달 동안 면접을 다녔고 그때쯤 우리 신용카드는 완전히 바닥나서 마이너스가 됐어. 그리고 우리는 내 친구를 떠올렸지.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웹캠에서 일했거든. 우리끼리 8시간 카메라 앞에서 일하면 어떨까라고 했지. 바보 같지만 반달쯤 지나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디어 아냐 라고 했어. 우리는 첫 영상을 올렸어. 거기서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지. 유튜브에 처음 올렸을 땐 조회수가 7번 정도였고 그건 네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였지. 그런데 여기선 하룻밤 만에 4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 우리는 오호 했지. 시작했어. 이틀 만에 한 70, 80달러 정도 벌었어. 이 오호 첫 수입이야.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전부 다 무료로 했어. 뭘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지. 그랬지. 그러다 우리도 스트리밍을 하던 친구들을 만났어. 그들이 말하길 카메라를 필요하면 할부로라도 투자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지. 정말로 우리의 수입이 늘었어. 그들이 또 말하길 분홍색 장난감을 사. 너희 쪽에서는 그게 할부로 사더라도 그게 돈을 벌어다 줄 거야 라고 했어. 알겠어. 샀어라고. 보바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갈지 아니면 한 번 빠지면 다시는.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군데서 일해봤기 때문에 육체노동이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아. 나는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만, 예를 들어 집에서 뭔가를 손수 만들거나 누군가를 도와줄 때만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일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인데도 그 대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을 때가 있어. 이들 올린 영상, 에로틱과 관련 없었어. 보바는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었지. 오늘은 드라마로 얘기할게요.
동화 들려줘. 토마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가끔은 정말 현명한 말을 하기도 했어. 올해 잘못한 일이 많아도 선물을 받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착한 어린이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이야. 진짜야, 좋아요. 눌러 야한 쪽은 안 갔어. 이제 어른답게 시작할 때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와인 한 병을 사고 사이트에 가입했어. 그게 우리가 알던 전부였지. 성인 콘텐츠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신적, 심리적 상태나 도덕적인 부분에서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하고 얽매이지 않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무엇을 하고 싶든 그걸 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출근하는 데만 버스, 트롤리버스, 전철 트램을 타고 2시간이 걸렸고 퇴근할 때도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4시간의 자유시간이 생긴 셈이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누워 순간 이미 일터에 예를 들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재빨리 영상을 편집해서 이미 꽤 돈을 벌었어요. 1시간 동안만 일하고 $200나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톨릭이랑 나타샤는 유머 감각까지 발휘하죠. Что?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무슨 일이야? 그림을 그렸어. 뭘 그렸는데? 자지. 내 생각엔 내가 한 번도 실제로 자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촬영 현장엔 사건 사고 있죠. 톨리카 양말 화면 나와? 맞아요. 양말을 벗는 걸 깜빡하면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편집할 때 그게 할머니가 빼준 양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섹스 전에 옷은 다 벗으면서도 양말만은 안 벗는 경우가 많다고. 이건 정말 고전이죠. 남편 마냥. 남자들 그렇죠? 카메라맨이랑 배우가 한 사람이면 정말 힘들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3분마다 분명 각도 바꿔야 하거든요. 자주 화면에서 제 머리를 잘라내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죠. 우리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제해요. 머리가 화면에 없으면 대부분 작업 대상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입니다. 모습이 잡혔다면 이상했겠죠. 우리가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톨리아가 자주 그런 장면들을 잘라내요.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귀, 코 긁고 긁고 싶은 거죠. 한 번은 코를 긁었는데 그 장면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동그란 표시를 넣었죠. 얼굴을 가렸죠.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게 작업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방해돼. 그래도 이겨내는 법을 배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약은? 그래, 별별 걸 다 시도해봤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들게 해주는 약을 찾았어. 지금 광고해야지. 우리 돈 안 줬잖아. 일하기 전에 정말 좋은 제를 찾았어. 그걸 먹고 나면 끝이야. 그게 젤이야? 매용이란 거야? 아니, 내복이야. 촬영 전에 먹지. 그러면 하루 종일 활기차고 기분도 좋아. 하루 종일 촬영해야 해? 아니면 끝나고 각자 할 일 하러 가?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지. 모터가 작동하네. 촬영 외에도 우리는 그 부분에 아무 문제 없어. 말 그대로 다 잘 돌아가고 있어. 그냥 몇 시간씩 촬영이 계속될 때는 이건 불가능해. 예를 들어 예전에 포르노 촬영할 때 고소득층 여성들을 고용해서 보조라고 불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만약에 기술 작업 중 그들은 화면에 안 나오고 밖에서 남성 배우들만 준비했어. 마법의 절없던 시절 얘기네. 맞아. 예산이 더 많은 곳은 지금도 그런 걸 써.
그러니까 톨리아가 사용하는 게 그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다 괜찮고 완벽해. 사실 걔는 아무 문제 없어. 전공이지. 이건 단지 몇 시간씩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니면 자주 예를 들어 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집바닥이 차가우면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발이 시려워지고 그러면 꼭 잠깐 쉬면서 차나 커피 같은 따뜻한 걸 마셔야 해.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준비가 되는 거지. 따뜻한 물이 담긴 데요. 김자랑 함께 감자 김을 썰은 거니? 치웠어. 다시 나는 포르노스타야 양말 신는 걸 깜빡했네. 나는 맨발로 바닥을 걸을 수 없어. 항상 발이 따뜻해야 돼. 혹시라도 갑자기 촬영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촬영장에서 눈에 맞은 적 있어? 정기적으로. 야, 나가? 무슨 일이야? 기분 어때? 약간 조이는 느낌이고 좀 따끔거려 당연히. 그리고 나서 눈이 빨개져. 그래서 하루에 촬영이 2번 있으면 첫 번째 촬영에서는 절대 얼굴에 쏘면 안 돼. 얼굴에 쏴도 나는 늘 눈만은 피하길 바라지만 잘 안 돼. 달려가서 씻어내 아니면 어떡해? 그리고 충혈 방지용 안약도 써. 어머 배관공이 왔네? 하하.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걸 어떻게 조절해? 아니 그건 전혀 조절할 수 없는 과정이야. 가끔 나보고 눈에 맞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나는 직접 해봐라고 해. 오히려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이건 정말 운에 달렸어. 어쨌든 나는 괜찮아. 친구들은 가족처럼 영상 찍고 있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가끔 영상 파트너를 바꾸거나 각자 따로 투어를 하기도 해.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처음 촬영하러 간 건 나였고 갔을 때 열흘이 있었지. 나는 부다페스트에서 열흘간 5번 촬영했어. 우리는 그 전까지 준비됐다고 생각했지. 1년 넘게 준비했지만 정신적 준비 안 된? 우리는 이제 진짜 어른들을 위한 산업에서 일할 때가 됐다고. 이 모든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품어왔어. 나도 힘들고 톨릭도 힘들었어. 우리는 계속 연락을 했지만 그날 저녁에 모든 감정을 한 번에 겪었어. Искра летела, вот это вот все. И вс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мы уже спокойно разговаривали. А потом, когда к нам приехали на коллаборацию, и я снимала сцену.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콜라보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남자, 여자 그리고 톨릭이 참여한 장면을 촬영했어. 나랑 같이 한 건 아니야. 촬영했어. 내가 촬영했어.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톨리를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 하지만 촬영하는 동안에는 질투나 다른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어. 나는 각도 같은 것만 계속 신경 썼지. 생각한 건 영상만 망치지 말자였어. 저녁에 집에 오니 감정이 몰려왔지만 며칠 지나 괜찮아졌고 지금은 좋아. 그리고 이후 콜라보들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됐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많은 일을 겪었고 15년째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나는 세상 어떤 남자에게도 욕심이 없어. 나를 두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 그럼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우리 관계는 훨씬 더 좋아졌고 훨씬 더 단단해졌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어. 이런 걸 왜 하냐고. 아마도 우선은 다양성을 위해서지.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야. 다양성. 오디언스 그러면 두 분 다 똑같은 영상을 올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각자에게 맞는 영상으로 촬영해요. 3명, 4명 함께 해요. 그러니까 장면마다 다 달라요. 윙윙 우리 나타샤는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오, 나 너무 좋아. 아니 그런 건 없어. 남편을 배신했네. 맞아. 토마와 보바는 베오그라드에 같은 일을 하는 지인이 많지만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 시간을 내서 뭔가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협법은 서로 바꿔가며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배경에 있는 정도예요. 거기에는 제 엄마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가 댓글에 이렇게 쓰시죠. 너희는 언제쯤 서로 바꿔서 해볼 거니? 언제쯤 다 같이 서로 돌려가며 해볼 거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만약 네가 그걸 하게 되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랑 그걸 할 거야? 다른 사람이랑도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하겠죠? 와, 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톰은 어릴 때부터 은근히 야한 것에 끌렸어요. REMTV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밤 12시가 되면 일종의 에로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저랑 제 사촌 언니는 항상 그 에로 영화를 같이 봤죠. 저는 글쎄요, 한 9, 10살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내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내 운명이 포르노 배우가 되는 건 아닐까? 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배우가 되어보고 그 다음에 포르노 배우가 되는 걸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인생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줬어요. 어쩌면 그때 네가 게시탈트를 열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일 때문에 성인 콘텐츠를 봐요. 근데 만약 보바가 포르노를 보면 너는 질투 안 나? 아니, 전혀 안 그래요. 반지는 있어? 우리는 타투를 했어요. 불 문양이에요. 불, 땅, 공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불의 문양을 했어요. 보바 똑같이? 톰은 타투가 많잖아. 근데 사실 그녀는 리본으로 더 유명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요. 근데 너도 알잖아. 수천 명의 남자들이 내 아내가 나오는 어덜트 콘텐츠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를 느끼잖아.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신경 안 쓰여? 질투도 안 나? 아니, 인터넷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어. 몇 명 남자들이 민족 의상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무슬림이었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 저 여자애가 유튜브 블로그를 찍으니까 그건 죄가 쌓인 거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갈 거다라고. 우리는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유튜브에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말로 천국에 못 갈 게 확실하지. 그 남자들이 그 여자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 밑에 어떤 남자가 댓글을 달았어. 이제 너희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 친구들 말로 옛 유고슬라비아에선 많은 게 허용된대. 여기 세르비아에 있을 때 우리도 어른용 잡지를 사보고 싶어서 흥미가 생겼어. 거긴 정말 강한 어른용 콘텐츠가 있더라고. 세르비아 산이야? 보스니아 산이었던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긴 다양한 화폐로 팔고 슬로베니아 산이 더 많았어. 헝가리도 거기 속하지? 맞아. 헝가리는 우리한테 해당 안 돼. 비자 때문이야? 헝가리에 가보고 싶어? 나도 가보고 싶어. 우리가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를 받으면 생겐 비자를 신청할 거야. 우리가 제일 먼저 갈 곳이 희망컨대 헝가리가 될 거야. 헝가리는 사실상 유럽의 성인용 할리우드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대형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려고 그쪽으로 가.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10명의 남자, 20명의 여자 이런 식의 포르노 배우는 아니고 우리 콘텐츠는 오직 가족 콘텐츠야. 대형 스튜디오에서 일하거나 투어를 다니는 게 항상 이득이 되는 건 아니야. 예전에 내가 투어를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면 내가 가져간 돈 그대로 돌아오게 되니까. 왜냐하면 검사비도 내가 직접 내야 하고 호텔비도 내가 내고 비행기 표도 내가 직접 사야 하거든. 가끔은 비자나 항공권 등 모든 비용을 대신 내주는 스튜디오도 있어.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야. 촬영 하루에 아주 적은 금액을 제한받은 적도 있는데 그럴 바엔 의미 없다고 생각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우리는 직접 콘텐츠 찍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부다페스트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으시겠어요? 굳이 한다면 브레저스겠지? 만약 브레저스와 계약을 맺는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건 이미 세계적인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명성이죠. 근데 그건 사실 거기서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최고로 쳐주는 거죠. 브레저스와 함께라면 이미 모든 게 멋진 거예요. 동의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정점 중에 정점이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좋지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절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도 항상 검진을 받으러 다녀요. 얘를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리고 당연히 협업 전에 또 협업 후에도 꼭 검진을 받아요. 진짜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요? 우리 모두 진단서가 있잖아요. 좋아요. 네, 서로 진단서를 공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협업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며칠 후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 검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려 해요. 한번 실수하면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합 검진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하나요? 세르비아에서는 한 사람당 대략 120, 130유로 정도 해요. 대략 그 정도예요. 단체 촬영 전에 배우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어느 날이었어요? 특히 저희가 마지막으로 콜라보를 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모든 성병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 절차가 사실은 정말로 상당히 불쾌하고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이런 경험은 늘 쉽지 않아요. 요도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든요. 그게 마취 없이 이빨을 뚫는 것보다 더 힘든가요? 제 기억에 거기서 저런 길고 불쾌한 바늘 같은 걸로 3번이나 깊숙이 찔러서 검체를 뽑았어요. 정말 아팠어요. 정말 아팠죠. 아무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통증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뭔가 다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촬영을 시작했죠. 인트로를 찍었어요. 모든 게 괜찮았어요. 이제 결말 부분에 다가갔죠. 그래서 마침내 얼굴에 마무리하는 장면을 찍기로 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나타샤가 일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죠. 괜찮아 보였고 과정도 잘 됐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묻은 게 원래는 하얗게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두운 색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죠. 카메라를 옆으로 치우니까 그녀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죠. 뭔가 SNS 용으로도 찍어야 하니까 빨리 휴대폰 가져와, 빨리 휴대폰 지금 찍어야 해. 너 지금 정말로 깜짝 놀랄 거야. 지금 뭐가 많이 묻었냐고 했지? 그가 말하기라니 안 묻었어. 나한테 줬어. 말했지 뭐. 그게 정말로 공개적으로 진짜 퍼졌어? 아니,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다음 날이 아니라 하루 건너뛰고 다시 찍었어. 마지막 장면을 다시 찍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마도 거기서 모세혈관이 터진 것 같고 사실 발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성인 영화에 출연한다고 부모님께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신경 안 써. 사실 내 인생에는 영향도 없었고 달라진 것도 없어. 이 시리즈를 보고 내가 어디 있고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웹캠 일을 시작했을 때 난 엄마에게 말했어. 엄마,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물으시더라고. 그거 안전한 일이냐고. 그리고 혹시 누가 내 여권을 뺏은 건 아니냐고도 물으셨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크라스노다르로 이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그러셨어. 저기 일하러 가볼래라고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일하고 계속 해나갔어. 엄마도 이제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뭔가를 사기도 하는 거 보셨지. 그래서 엄마도 그냥 뭐 잘하고 있나 보다,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안심하셨어.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어. 나 너 봤어라고. 내 한 동기한테도 누군가가 내 웹캠 유출 영상을 보내기도 했어. 그 친구는 너 괜찮아, 도움 필요해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다들 나를 도와주려고 해? 아니 괜찮아, 고마워.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물론 특정한 사람들이 있긴 해. 그 사람들이 왜 사진이나 영상 방송을 유출하는지 모르겠어. 내 동생한테도 폰샵 링크를 보내. 동생은 더 이상 나한테 보내지 않아도 돼.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우리를 협박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나도 몰라. 아마 그냥 우리 삶을 망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살던 작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누군가가 우리 영상을 방금 봤어. 인터넷에서 그냥 우연히 본 거야? 거기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어. 온갖 소문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정말 모두가 우리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거기서 모두가 알았어. 왜냐면 우리는 예술가였고 그곳에서 지역 스타였거든. 말 그대로 동네개까지도 우리를 알았다고 할 수 있어. 그 개들 중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모두에게 퍼뜨린 거지. 모두가 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서 모든 걸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셨어. 그리고 아셨어요? 아니요. 부모님께 말했나?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게 되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서 통화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부모님과 그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을 골라서 하셨나요? 폴릭이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사실 좀 놀라시긴 했지만
차분하게 반응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성인이고 결국 우리 인생이니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곳에 다시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고향에 간지 벌써 6년 아니면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고향에 다녀온 게 언제였는지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된 일처럼 느껴져요. 혹시 예전에 알던 여자 지인들 중에 와 나도 시작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요? 네, 저한테 웹캠에 대해 물어본 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팬들 중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저 준비됐어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같이 촬영할게요. 헤이터들도 자주 메시지 보내죠? 세상에 우리를 저주하고 포르노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당신들이야말로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뭐 물론 간음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쓰는 걸 더 부끄러워하죠. 저는 항상 말해요. 남을 욕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비난하는데 사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게 당신을 건드린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비난하지 않아요. 댓글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자유롭게 다 써주세요. 많이들 쓸 거예요. 아마도 저는 저에 대해 쓰는 것보다 제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톨릭을 건드리려고 할 때 더 신경이 쓰여. 그럴 때는 저도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저는 그 사람의 페이지로 들어가 봐요. 그 사람은 아내, 아이와 찍은 사진만 가득해요. 그래서 묻게 돼요. 당신은 왜 내 페이지에 와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나에 대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까지. 그리고 또 그게 인생이죠. 이것도 일입니다. 섹스도 우리의 일이에요. 세르비아에 오기 전 톨릭과 나타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았어요. 앞으로는 스페인도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자가 필요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노비사들은 작아서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여기서 떠날 거예요. 지금은 스페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덜트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나요? 네, 거기에는 많은 스튜디오가 있어요. 우리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타샤는 원래 세르비아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여기서는 제 생각에 이게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거의 스포츠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카페에서 살다시피 해요. 맞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저희도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현지의 음식을 정말 좋아하고 주문할 때 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 놀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치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이거 뭔가 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에 혹시 고기 들어있어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맞다면 KFC 커틀릿이랑 비슷한 맛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지? 괜히 이상하게 찍히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용기 내서 손을 들기 시작하세요. 네, 첫 번째 폴리앱 영상이네. 뭐 먹고 있는지 말해줘. 나는 플레스카비차를 먹고 있어. 이건 동그랗고 납작한 커틀릿이야. 정말 맛있어. 치즈 플레스카비차. 그리고 안에 뭔가 더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없네. 나타샤가 먹는 것도 족바야 아니면 뭐야? 이건 치킨 소테야. 예전에는 모든 식당에 줄이 엄청 길었는데 지금은 줄이 줄었고 대신 가격이 올랐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 여러분 수입으로 뭔가 자주 포기하나요? 예를 들어 이건 더 좋은 시절에 하자고 미루는 경우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포기했냐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떠날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좀 더 진지한 서류가 나올 때까지 세르비아에 더 살아보자고 결정했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남기로 했을 때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갖고 싶었던 것들도 사기로 했지. 치킨 소테 하나 주세요. 그럼 사라도르드 시니체, 송아지 촉과 그리고 버번 플레스카비차도 주세요. 질문이 생겼어. 혹시 톨릭 언어는 어떻게 되고 있어? 열심히 배우고 있어. 나는 도착하고 나서 아마 4달이나 5달 정도 세르비아 학원에 다녔어. 하지만 직접
매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내 경험상 진짜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지. 톨리기 체육관 트레이너가 세르비아어를 가르쳐주고 있어. 네, 트레이너가 세르비아어 선생님이기도 하네. 그가 네가 어떤 콘텐츠를 찍는지 알아. 응, 그래? 내가 아마 우리 훈련 시작하고 2달쯤 지나서 그에게 얘기했어. 그는 당연히 엄청나게 기뻐했지. 그리고 우리 인스타그램에 같이 릴스를 찍었는데 내가 운동하는 영상이었고 그의 친구가 어떤 사이트에서 내 영상을 보고 링크를 그에게 보내줬어. 알게 된 거야? 너 누구 트레이닝 하는지 알아? 외국인들이 이유 없이 톨릭과 나타샤를 아는 게 아니지. 이 친구들은 영어로 촬영하려고 노력하거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라고 했어?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영어로 완전 멍 때렸을 때 봐, 우리도 항상 영어로 뭔가를 제대로 찍는 게 잘 안 돼. 왜냐면 젠장, 우리 영어가 약하거든. What the f are you again doing? I just make selfie. Make something good. Daddy, you crazy. No. 발음이 정확하게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지 사실 벌을 받은 것 같아. 아우. 보바의 말에 따르면 그와 토마는 일부러 억양을 더 세게 하고 실수도 한다고 해. 시청 Yeah, you can try my vape. 지금 보바는 장비가 많고 본인도 능숙한 편집자야. 너희 어덜트 영상 찍기 전이 분야 문예한이었지. 완전 아무것도 몰랐어. 아예 관심도 없었고. 참고로 우리가 처음 샀던 카메라 큰 마이크가 달린 거였는데 그게 아직도 잘 쓰이고 있어. 또 촬영하다 보면 이미 찍고 있는데도 뭔가 세팅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찍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괜찮아. 우리가 물어본 사람들 대부분이 어덜트 콘텐츠를 볼 때 주로 홈비디오처럼 찍힌 걸 본다는 경향이 있어. 홈비디오가 뭔지 알아? 조명이 거의 없고 손이 흔들려서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영상 있잖아. 바로 그런 거야. 사실 우리가 촬영하는 대부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야. 그건 1인칭 시점 촬영용이지. 그럴 땐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화질이 별로야. 화질을 좋게 하려면 이 장비를 몸에 달고 카메라를 연결해야 해. 무거워? 좀 무거운 편이야. 무게는 잘 몰라. 킬로그램 단위일 거야. 잡아봐. 묵직해. 그치? 그리고 카메라까지 달려. 카메라가 케이지에 들어가 있고 렌즈도 무거워서 진짜 장난 아니야. 이 모든 장비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데 또 가끔은 손을 써야 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손이 다 점령돼 있어서 쓸 수가 없어. 한 손으로 들고 있네. 손잡이 덕분에 한 손으로 들고 있어. 카메라 아래로. 진짜 힘든 일이네. 토마는 자기만의 소품이 있어. 이런저런 소품들 장식 것들이지. 화면에 보여줘도 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전선 같아 보여줄 게 없어. 보바에 따르면 최근 주요 친밀 영상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바꿔 수입이 줄었다고 해. 근데 얼마를 주는지 어디서 주는지 그런 정보는 공유 안 해. 아무도 말 안 해. 또한 그들은 티어 시스템, 즉 등급 시스템도 도입했어. 네, 등급에 따라 상위 100명, 1번부터 100번까지 모델이 있고 아마 10만 등급까지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대략 이 0이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하지만 추가로 돈을 많이 주는 부유한 고객들도 있어. 아마 그 사람은 이 영상을 샀다는 사실 자체에 흥분하는 것 같아. 지불하는 금액은 제각각이지만 평균적으로 영상 하나에 100, 200달러 정도야. 우리에게 그게 아주 적은 돈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돈도 아니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영상이 어차피 여기에도 있다는 거야. 맞아. 그는 그냥 너희에게 그래 맞아. 보바와 토마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거의 첫날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 바로 그랬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아주 상대적인 거야. 어떤 달엔 몇천 달러를 벌기도 했고 그땐 정말 좋았지. 또 다른 달엔 뭐 100달러밖에 안 될 때도 있었어.
혹시 돈이 정말로 부족했던 적도 있었어? 있었어. 바닥까지도 갔었지. 내려갈 데 없다고 느꼈는데 바닥이 더 깊더라. 터키에 있을 때 저금통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잔돈을 모아뒀어. 어느 순간 저금통을 꺼냈을 수밖에 없었지. 정말 배고팠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스폰서가 찾아와 좋은 계약을 제안했어. 지금은 일주일에 3개의 영상을 올리고 있어. 한 달이면 12개 영상 되는 거지. 영상마다 광고 있어? 영상에 광고 들어가. 붐메이커들이 광고를 하는 거네? 어덜트 콘텐츠에 관심 있는 곳은 또 어디가 있어? 특정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어. 최근에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으면 AI가 사람을 옷 벗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앱이 있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펄ን합에서는 아예 그런 걸 금지시켰어. 그런 앱을 금지한 거야. 성인 영화 배우들 다른 방식 돈 벌라 제안 들어오지. 개인 메시지로 자주 연락이야. 자기 신체 사진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 더 자주 오는 건 나랑 같이 영상 찍을 수 있어? 인도나 이란으로 와줄래? 이런 식이야. 두 번째로 많은 요청은 너를 얼마에 섭외할 수 있어? 너랑 하룻밤 보낼 수 있어? 이런 거지. 최근에는 한 남자가 얼마였지? 5,000달러인가 유로를 제안했었지. 유로? 5,000유로? 나는 이 정도면 거의 스포츠계 엘리트라고 생각해. 한때는 이런 게 나를 상처 주기도 했어. 어덜트 업계에서 일하면 곧바로 미안하지만 내가 쉽게 몸을 파는 여자라는 식으로 여겨지니까. 토마에게는 이렇게 돈을 벌기로 한 지인들이 있다. 많은 여자들이 웹캠이나 포르노 산업에서 일하다가 실망하게 돼. 그래, 내 생각엔 전반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포르노 배우들이 에스코트 같은 부업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 거기서 모두가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어딘가에서 점점 더 아래로 미끄러지는 거지. 이미 밤에 $1,000를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웹캠에서 근무교대 한 번에 $100를 버는 일로 다시 돌아가기는 정말 힘들어져. 주부야. 커피 끓이는 건 포르노 출연과는 다르지. 그렇지.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부들이야. 집에서 영상을 찍는 건 편하지만 가끔은 밖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너희는 고기 환자랑 파스타 같은 거 싸서 촬영하러 가는 거야? 그럴 때도 있어. 시간이 있으면 말이지. 가끔 시간이 없으면 빵집에서 뭔가를 샀거나 음식을 주문하기도. 그래도 가끔은 뭔가를 구워서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맞아. 최근에 나타샤의 아주 정말로 큰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차단됐어요. 14만 7천 명. 그리고 한 번은 내 영상이 일 600만 조회수를 찍은 적도 있어. 내가 한 일만 5천에서 2주 만에 4만 명 정도가 팔로우했어.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이 나를 차단했지. 나는 이 의제기를 눌렀어. 그랬더니 걔네가 나한테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아? 걔네가 내가 뭔가 조작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 들어온 팔로워는 누구였어? 우리 영상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주로 신앙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고 금지된 사람들이 주로 봐. 그러고 나서 인생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지. Я допил кофе и не облился ни разу. 그럼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해? 아니면 스토리는 어떻게 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찍은 적이 없어. 요즘은 다들 이렇게 말하지, 유행 타야지. 지금 인기 있는 걸 따라가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다들 세탁기에 끼는 그런 거 말이야. 포르노브의 절반이 한순간에 세탁기에 끼어버렸지. 나는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걸 좋아해. 그 아이디어들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걸 영상에 녹여내는 거야. 가끔은 정말로 촬영 10분 전에야 오늘 뭐 찍지라고 해. 잠깐 생각하게 돼. 작전명은 맞아. 어떤 때는 아이디어를 오래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즉석에서 빠르게 정하기도 해. 우리에겐 러시아어 영상이 있었는데 심리학자에 관한 거였어. 나는 영화 DMB에서 대사를 가져와 살짝 바꿨더니 상태가 안 좋군요. 동지심병. 요즘 누가 상태가 좋겠어요? 당신 상태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요.
전보다요? 훨씬 더. 인트로는 다들 건너뛰나요? 아니면은 보나요?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었죠. 시청자들은 인트로를 봐요.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청되는 구간을 보면 인트로가 시청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하락하죠. 이런 걸 진짜 변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지만 결말이나 어떤 장면들은 둘째 날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뭔가 잘못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수정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가끔은 우리가 먼저 결말부터 찍기도 해요. 예를 들어 그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면 결말부터 찍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을 촬영하죠.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결말이 잘 안 나와서 저번 영상에서 가져오자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속임수쓴.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가끔 속이기도 해요. 오디오 트랙을 다른 영상에서 가져오기도 하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드릴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나 이웃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거나 창문 아래 놀이터에서 소란이 나기도 하거든요. 개들이 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베오그라드에 다녀왔어요. 흥미로운 인테리어의 재미있는 아파트였죠. 거긴 정말 큰 보였어요. 창밖엔 대형 공사 현장. 이웃들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벽도 부수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마도 오래된 전기 배선 때문인지 마이크가 그 신호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영상을 하나밖에 못 찍었고 그것도 뭔가 엉성하고 이상하게 나와서 짐을 싸야 했어요. 콜릭의 창작 실험실이에요. 여기는 기타, 컴퓨터, 그리고 구독자 수에 따라 받은 버튼들이 있죠. 행복은 버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 행복은 바로 이거네요. 여기에는 10억 달러를 바라는 소원이 적혀 있어요. 이 그림의 이 부분을 그릴 때는 처음에는 10억 달러가 목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올라갈수록 그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도 더 커지더라고요. 20억이네. 여기서 톨라는 영상에 쓸 음악을 만들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짓수 트레이너가 연락해서 그걸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희는 거절했죠. 상상해보세요. 대회에서 어떤 릴스가 틀어졌는데 그 음악으로 편집된 거예요. 그 음악이 점점 퍼지고 점점 더 알아볼 수 있게 돼요. 100명 몇 명 알아챌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었지? 생각이 들고, 둘째, 왜 내 손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죠. Вообще-то я тоже выпускаю саундтреки к каждому выпуску и публикую их на всех музыка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По-любому у тебя есть Spotify, Яндекс.Музыка или ВК. Вбивай там в поиск Вова Карманов и лайкать не забывай.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일하다 보면 촬영해야 하는데 귀찮을 때 있지 않아요? 네, 물론이죠. 매일 그래요. 지금은 기준을 높여 일주일에 3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3-4개를 녹화하고 미래를 위해 쌓아두기도 해요. 요즘은 개인적인 시간을 챙기기 어렵네요. 뭔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카메라 없이 그냥 공짜로 할 거야? 혹시 모르니까 촬영하자. 이런 일 자주 있어요. 보바가 먼저 와요. 저는 안 돼, 아껴라고 해요. 오늘 그게 필요하니까 이런 일 자주 있죠.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이걸 단순히 일이라서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지. 정확히 1,000유로. 아니지만 맞아요.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촬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촬영할 때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우리가 촬영하고 만드는 것, 카메라 앞에 모든 건 연출이에요. 또 우리가 열정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건 어둑한 곳, 이불 속에 남겨둬요. 그럼 다 연출이라면 감정도 다 거짓이야? 왜요, 진짜? 진짜 아파. 하하하하하하. 뭔가가 내 불편하거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를 연기해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각도만 찍고 나면 끝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생각하게 돼요.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피곤하거나 한 발로 까치발을 하고 서 있을 때도 그래요. 힘든 일이네. 이해해. 이도 아프면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와.
맞아. 무슨 촬영장에서의 나와 실제 삶의 나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에요. 저는 많은 시선이 집중되면 정말 조금 부끄러워져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네 솔직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건 어때? 그건 다른 거야? 그건 달라요. 그 사람들은 화면 저편에 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만지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가끔 새침하게 굴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에요. 밝고 욕도 해요. 스킨십 좋아하고 다정해요. 방탕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말해? 이제 나타샤 거고 루나 켜. 우리 이래야 하니까. 아니요, 루나만으로 충분해요. 알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이틀 촬영하는 그 시간만으로요. 그 인탕한 마담은 사라지고 나타샤가 돌아와요. 내 나타샤가 돌아왔네. 맞아요? 나타샤랑 같이 헬스장도 같이 다녀요. 여기가 나비사에서 제일 좋은 피트니스 클럽이에요. 여기는 정말 스포츠가 발달한 나라예요. 여기서는 모두가 뭔가를 해요. 펜싱, 달리기, 농구, 축구, 레슬링. 여기선 모두가 운동선수 같아요. 경쟁할 사람은 많겠네. 맞아.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여자들은 예뻐? 그럼 남자들은? 글쎄, 나는 거기 칼이 있어. 여기는 50대 50이에요.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점은 식당에서 남자들이 웨이터나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의 99%가 남자예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더 친절한 것 같아요. 뭐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들도 그렇고요. 좋고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스름 돈을 줄 때 거의 던지다시피 하거나 좀 무성의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상은 세르비아 생활만 다루진 않지만 그 주제는 최근에 이미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채널에서는 마약 문제나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더 민감한 주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자들은 정말 예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쁘다는 걸 알고 있고 몸매도 좋으며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가끔 밖에 나가면 우리가 터키의 관광도시에서 살았을 때도 이런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은 그냥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에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가 있기도 해요. 우리는 말해요. 너 왜 여기 앉아있어?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보바와 토마는 자연을 좋아하고 이곳은 그들이 베오그라드에서 좋아하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건 바로 별이에요. 혹시 포르노브에서 오신 건 아니죠? 공원에서는 도나우강이 멋지게 보이고 세르비아 사람들은 모여 술을 마시며 축구를 보고 텐트를 치고 꼬치를 구워 먹습니다. 이 구역에는 몇몇 버려진 건물과 미운형 천문대가 있습니다. 가끔 이들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웹캠 일을 할 때 우리 둘 다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톨랴가 자신의 레이저 제모샵을 열기로 했어요. 저는 교육을 받고 레이저 제모와 타투, 반영구 화장 제거를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샵에 투자했고 장비와 인테리어 등 모든 것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반년쯤 지나서야 이 일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샵이 우리 돈만 계속 잡아먹고 수익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샵을 팔기 전에 거기서 영상을 3개쯤 찍을 수 있었어요. 그 영상들 중 하나로 샵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올 수 있었죠. 모든 투자금, 신경 쓴 것들, 아이스크림 살 돈까지 남았어요. 전반적으로 기대에 부응했나요? 아마도 뭔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나가서 럭셔리 걸처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다 뒤집어지진 않더라고요. 뭐 럭셔리는 아니었네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 편히 살 만큼의 충분한 수입은 생겼어요. 말하자면 빵에 버터 발라 먹을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어덜트 산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오로지 도덕적 원칙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넘어서면은 끝이라고요. 난 부자가 됐다고. 물론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죠. 그런데 정말 이게 쉬운 돈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힘들고 고된 노동만이 돈을 실제로 벌어다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도덕적 원칙은 때로는 네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들은 주로 내가 이해하기로는 소규모 사업에서 겪는 것들과 비슷한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힘내서 일해야 하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도덕적 흔적도 남죠. 이제 그걸 되돌릴 수 없어요. 네, 사실 어디에 취직해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덜트 비즈니스든 다른 사업이든 마찬가지고 이미 정해진 곳에서 이 일을 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댓글을 달든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놀랍지 않아요. 누가 와서 우엑 너는 고환이 못생겼어 라고 해도 말이죠. 넌 예쁘잖아. 그럼 네가 예쁜 걸 기뻐하면 되지? 저는 한번 29살 때 위기가 왔어요. 실존적 위기였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서 두세 달 동안 계속 울었고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때 영상 안 찍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보바가 말했어요. 그럼 뭔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요? 문득 예전에 사진작가가 되려고 모스크바로 떠났던 일이 떠올랐어요. 이게 내 길일 수도 있겠다. 사진작가가 되어볼까 생각했죠. 원래 전공이 디자이너라 대학도 졸업했고 혹시 모르니 디자인 쪽으로 가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직 그만둘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하고 어떤 틈새 시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당신의 동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플랫폼에서요. 아니에요. 동료로서요. 남성을 위한 비슷한 오락 콘텐츠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세월이 흐르고 있네요. 그게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아카이브가 증명해요. 리프도 있잖아. 여기서는 정말로 아직도 와인처럼 해가 갈수록 더 비싸져요. 인해져요. 그렇다면 포르노 배우의 이상적인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프로듀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골에 집 짓고 모든 걸 잊고 사는 건가요? 물론 우리는 노년까지 화면에 남아있을 거라는 전제는 없는 계획들도 있어요. 우리도 카메라디, 즉 촬영의 반대편에서도 활동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도 몇 가지 꿈이 있거든요. 가끔은. 사실 몸이 더 많이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앉아서 좀 쉬고 누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항상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업계에서 이미 여러 해를 보냈지만 매일 아침에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와 하는 기분이 들어요. 자, 계속 가보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에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죠. 출근이지.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자유로운 손을 가진 멋진 사람들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생겼죠. 이게 뭐예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이것도 뭔가 함정이 있겠죠? 모든 것처럼.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열어도 제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겠죠? 아니요. 이건 귀가 시리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이건 폴로브 모자네요. 맞아요. 이제 됐네요.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제 헌정식을 기대하세요. 이제 곧 캐스팅이 시작됩니다. 음악이란 것은 말이죠. 사실 Подойди поближе, мотай, тряси, будем на афише. Хватай рукой